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입니다. 오늘은 닌텐도사의 아이스 클라이머를 다뤄볼까 합니다. 망치를 들고 산을 올라가며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게임의 구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횡스크롤인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종스크롤입니다. 종스크롤 하면 익숙하게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슈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이스 클라이머는 슈팅이 아니죠. 무려 종스크롤 플랫폼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이 게임만의 가장 독특한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낙하와 낙사의 위험성입니다. 아이스 클라이머는 유저들에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스코어링, 다른 하나는 낙사 피하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링 부분부터 보면 유저들이 아무 관심 없을 올라갈 때 깨는 벽돌 하나하나에도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이 이 게임이 그만큼 스코어링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결과 화면을 보면 벽돌을 깬 횟수 역시 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낙사를 피하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코어링 면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의 가장 큰 목표는 낙사 피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문제는 직접 해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이 게임의 조작감은 솔직히 거지 같습니다. 아니,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슈퍼마리오 1에서는 점프 조작과 관성이 그렇게나 자연스러웠는데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조작을 빡빡하게 설계한 걸까요? 달리다가 점프하면 그나마 약간이라도 앞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제자리 점프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있으면 상단의 플랫폼을 밟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기껏 벽돌을 깨고 점프를 했는데 M1 옆에 벽돌이나 더 깨거나 허공에 삽질만 하다가 다시 추락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올라가기 힘든데 적들은 벽돌을 자꾸 채워서 못 올라가게 방해하고 날아다니는 놈들은 정신사납게 유저를 방해하죠. 그나마 적들은 양반입니다. 이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은 악랄하게 설계된 플랫폼 구조 자체입니다. 빠르게 움직여 올라타기를 거부하는 구름 발판들, 자꾸 미끄러지는 발판, 좁게 좁게 깔아둔 발판, 무슨 철골 구조물같이 생긴 벽 등등 거지같은 조작감과 만나 아주 유저들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게임의 모든 요소들이 억가하는 상황 속에서 유저들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스코어 향상을 위해 보너스 스테이지에 진입을 하죠. 사실 보너스 스테이지에 진입했을 때 아래로 떨어져도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필수인 것이 스코어링의 주 목적이 되는 이 게임에서 많은 점수를 얻으려면 보너스 스테이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거든요. 스폰되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줘야 하고 무엇보다 꼭대기에서 익룡을 잡아야지만 가장 높은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 시간이 있다는 점이겠죠? 제한 시간이 다 지나면 그 즉시 보너스 스테이지는 종료되어 버립니다. 제작진이 얼마나 유저를 급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제한 시간을 글쎄 마치 스톱워치 마냥 초 단위로 정밀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유저 입장에서는 간신히 낙사의 위험을 피해가며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더 빨리 올라가라고 막 재촉해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아이스 클라이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2인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2인 플레이가 추구하는 바는 다른 게임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게임의 하드 모드에 가까운 것이 바로 2인 모드입니다. 협력보다는 경쟁과 팀킬이 더 수월하게끔 설계를 해놨거든요. 이 게임에서 공교롭게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가끔 먼저 벽돌 뚫어주기, 위쪽의 적들을 먼저 처리해주기? 요 정도입니다. 이 게임은 유저가 산을 올라갈수록 화면상의 가장 아래쪽에 있던 발판들이 사라지고 모두 낙사 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2인 모드 시 두 사람이 템포를 맞춰서 올라가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낙사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조금만 수월하게 올라가면 바로 아래쪽에 남은 상대방을 낙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팀킬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게임이 바로 이 아이스 클라이머입니다. 이 게임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같이 꼭대기에 도달했다고 해보죠.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익룡만 잡으면 막대한 보너스 점수와 함께 스테이지가 끝납니다. 하지만 웃긴 게 1인 모드든 2인 모드든 익룡은 한 마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껏 꼭대기에 와놓고도 한 명은 보너스를, 다른 한 명은 처참한 실패를 맛봐야만 하죠. 이건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보다도 더합니다. 아주 승자 독식 사회를 제대로 구현해놨어요. 이긴 자는 다 가지지만 패배한 자는 말 그대로 노 보너스입니다. 이 한 끗 차이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은밀하게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자 죽어라 산을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낙사시키고자 혈안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 게임은 순진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게임입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배경을 통해서 순한 맛인 것처럼 어필하지만 사실은 낙오의 위험을 무릅쓰며 상대를 패배시켜야 하는, 그리고 단 한 명의 승자만이 보상을 독식하도록 설계된 그런 악랄한 게임이죠. 착하고 귀여운 게임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작감도 거지 같고 경쟁 위주로 설계된 이런 반전의 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 클라이머라는 게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분석, 접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